신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 9년차 황세유기입니다. 요즘 베트남 호치민 날씨가 새벽과 밤에는 선선해서 산책하기가 진짜 딱 좋거든요. 지금 시간은 한 5시 38분 정도가 됐습니다. 새벽 산책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베트남에 방문한 관광객이 공식 집계된 것만 거의 280만 명, 3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올 한 해 동안 베트남에 온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900만 명인 걸 감안해보면 거의 3분의 1,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치잖아요. 심지어 주변에서는 제주도보다 오히려 베트남 아니면 태국 이렇게 한 달 살기가 더 비용이 저렴하다라면서 찾아주시는 분들도 뵀었거든요. 또 최근에 좋은 기회로 TV조선의 세무집, 세상의 모든 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한 달 살기 하고 싶은 국가 탑3 중에서 한 곳인 베트남에 가이드가 되어서 베트남 한 달 살이 이제 숙소부터 물가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방송 출연 요청도 들어오고 주변에서 한 달 살기 질문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졌고, 베트남 관광객 3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다 하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제가 9년차 교민이니까 교민의 입장으로서 오늘 제 생각을 적나라하게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즐겨 나오는 산책로입니다. 아직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베트남인들이 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막 기체조도 하고 있고, 기체조라고 하는 게 맞나? 뭔가 기를 받는 듯한 이런 체조도 하고 있고요. 달리기 하는 사람, 걷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하실 것 같긴 한데, 한국인들 기준에서 봤을 때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도 그렇지만 물가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생활비가 되게 적게 나온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월세 90만 원짜리 집에 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뭐 여기서는 월세를 어떤 조건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3, 4인 가구들이 사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월세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세모집 촬영을 갔었을 때 찍었던 곳은 호이안에 있는 풀빌라였거든요. 완전 수영장 다 있었고 방 2개에 화장실 3개, 엄청 크고 좋은 집이었는데, 거기가 한 달 살기를 하면 풀빌라인데도 월세가 딱 100만 원 초반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입지에 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에 좋은 집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 저희가 한 달 비용 베트남에서 얼마나 들까 이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거비 90만 원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뭐 나가는 거 뭐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베트남에서 생활비로만 쓰는 거는 2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이 든다. 그러니까 사실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베트남 생활비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저렴한 편이긴 하죠. 식사, 과일, 커피, 주류 이런 거 다 저렴한 거야 다들 공감을 하실 거고, 특히 같은 동남아라도 술값이 특정 시즌에 따라서 비싸지거나 잘 안 팔거나 이런 나라들도 있고, 베트남에서는 뭐 그런 거 없이 뭐 술도 저렴하게 뭐 커피도 저렴하게 다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마사지, 택시비, 배달비 이런 것들도 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마사지는 여기서 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을 가면은 2만 원, 뭐 3만 원대까지 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뭐 90분 정도 할 때. 근데 진짜 저렴한 로컬 위주로 다니면은 1만 원대로 해결 가능한 곳도 있고, 택시비는 뭐 기본 요금이 1만 몇천 동이죠, 오빠? 배달료 같은 것도 한국에서는 뭐 2, 3천 원에서 5천 원까지도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서는 배달비가 아예 무료이거나 거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몇백 원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그건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다 이것도 있지만 가심비가 좋다. 가심비가 내가 같은 돈을 썼을 때 얼마나 심리적으로 만족을 할 수 있는가 를 또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뿐만 아니라 가심비도 좋다. 이게 한국 분들이
베트남을 선호해주시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뭔가 행사를 하고 있나 봐요. 아오자이를 입고 사진을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나가도 되나? 저 뒤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오자이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계신가 봐요. 아침 6시인데 뭔가 행사가 있으신가 봐요. 이 다리는 저기 저쪽에 크레센트 몰이라고 싱가포르 계열의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 뒤편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길을 이렇게 쭉 따라와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여긴 약간 고급 빌라들 맞지? 여기는 완전 궁궐 같죠? 여기도 운동하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앉을까? 저희는 지금 퍼딘 바라는 하노이식 쌀국수집에 왔고요. 여기가 푸미흥 한인타운이라 그런지 한국어 메뉴가 다 있네요. 그냥 이 중에서 골라서 시키는 건가 봐요. 하이 버남, 하이 짜다. 저는 또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도락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베트남은 한국이랑 좀 비슷하게 밥 베이스고요. 면이랑 밥을 먹기가 쉽고 국물 베이스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월남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도 바리콘이라고 해서 쌈 문화도 좀 한국인들의 그런 취향과 비슷하잖아요. 저희도 쌈 싸먹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매운 거, 한국인 하면 매운 거 빠뜨릴 수가 없는데 여기도 베트남에도 매운 고추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맛에 웬만해서는 불호보다는 호가 많다. 아무래도 못 먹는 거는 뭐 고수 같은 향채 정도? 대부분 다 잘 드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음식이 잘 맞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하노이식 쌀국수 집인데요. 호치민퍼랑 하노이퍼가 혹시 다르다는 거 아세요? 기본적으로 쌀국수와 이렇게 고기를 넣은 거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호치민퍼가 조금 더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고 또 각종 이렇게 허브들을, 야채들을 막 올려서 먹어요. 여기 하노이식에 오니까 허브가 없잖아, 그치 오빠? 안 주잖아. 야채를 안 주잖아. 하노이식 퍼는 호치민퍼에 비해서 조금 더 그 달짝지근한 느낌이 덜하고 이렇게 양파와 쪽파 정도만 올려서 그걸 넣어 먹는다면은 마늘 절임, 고추, 라임 뭐 이거는 하노이퍼든 호치민퍼든 이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정도만 넣어서 먹고 조금 더 맑은 국물의 느낌이 나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나는 처음에는 하노이식 퍼를 훨씬 좋아했었거든. 하노이에 있었을 때 호치민식 퍼를 먹어보고 아 이거 너무 자극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호치민식 퍼를 먹다 보니까 또 그게 너무 맛있어서 오랜만에 하노이 퍼를 먹으니까 또 어떨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 하노이 퍼를 먹어보고 되게 어색했었어. 맑은 국물이라서. 고기가 엄청 커. 몇 겹이야? 한 끼에 한 6만 동, 3,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고기가 진짜 많아서 돈이 안 아깝다. 원래도 싸기는 싼데 혹시 호치민에서 푸미흥 한인타운 주변에 올 일이 있는데 내가 하노이 스타일 퍼가 궁금하다 그러면 버딘 바 하노이 이 집을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살짝의 고수가 갈려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고수를 아예 못 먹었거든요. 처음 베트남 여행 왔을 때는 고수 빼주세요를 베트남어로 번역한 걸 보여주고 다니면서 아예 입도 못 댈 정도고 이렇게 막 갈려져 있는 고수가 들어가 있으면 아예 그거는 바로 이렇게 치울 정도로 못 먹었는데 확실히 9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는 좀 맛있게 느껴져요. 그렇죠. 없으면은 좀 약간 허전하고. 오늘 존재감을 처음 드러냈는데 저희 남편은 18년째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고수를 별로 안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고수를 그 향채째로도 막 먹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적응하고 살면 다 되는구나. 그 고수가 몸에 좋대요.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인타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치민도 그렇지만 하노이도 그렇고 다낭도 그렇고 한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 거, 대도시 기준으로. 그것도 나는 한국 분들이 이제 베트남을 조금 더 편하게 잘 즐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정말 큰 부분이죠, 그게. 외국에 있으면은 그런 향수병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인 식당, 한국 미용실, 한국 병원, 뭐 한국 국제학교, 한국 학원, 심지어 뭐 한국 비자 대행 서비스, 한국 여행사, 한국 부동산
부동산, 주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고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내가 진짜 영어가 하나도 안 되고 베트남어가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도 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한인 인프라가 발달해 있는 것도 또 내가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여기 또 한인 단톡방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도 자기가 그런 속한 집단 내에서 정보를 교류하는 방들이 잘 돼 있어요. 아파트나 아파트별로. 여자들은 또 여자들끼리 뭐 물건 사고 팔고 이런 방도 있고 뭐 이삿짐 정리방, 고기 팔고 반찬 팔고 한인 단톡방들도 잘 돼 있고 이런 한인 인프라도 저는 굉장히 한국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오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인 인프라가 있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치. 실제 우리도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같은 펄을 먹어도 취향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저는 이렇게 맑게 해서 그냥 그대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게 시뻘개요. 칠리 소스를 탔습니다. 이 칠리 소스 요거를요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좀 더 매콤한 약간 해장 느낌 날 것 같다. 해장. 어제 술은 안 마셨지만 약간 해장하는 느낌으로 먹고 저는 맑게 먹고 있어요. 양이 많네. 저희는 지금 카페에 와 있어요. 로컬 카페고요. 카페 수어다 연유 커피예요. 베트남 살면 이제 국룰이죠. 일요일 아침에 모닝 커피로 달달한 베트남 커피 마시는 거. 오빠는 처음부터 베트남 커피를 좋아했어? 나 먹자마자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 카페 덴다는 그냥 블랙 커피거든요. 카페 덴다는. 그건 나 처음에 잘 못 먹었지. 너무 써가지고. 나도. 저는 처음에 카페 덴다를 먹고 약간 사약 있잖아요. 진짜 독한 가루에 물을 탄 것 같은 사약 커피 느낌이 맞아. 났는데 지금은 오전에 너무 피곤한데 강력하게 집중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카페 덴다를 테이크아웃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맛이 이렇게 적응을 합니다. 아메리카노밖에 못 마시고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고소한 아메리카노가 당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진짜 사약 커피가 또 당길 때가 있어요. 입맛이라는 게 참 낙엽이 여기 들어갔어. 어떡해? 자연이지.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좋죠. 완전 초록초록. 주제를 이어가서 또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많이 찾아주는 이유가 뭘까? 항공편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 야짱, 다낭, 뭐 호치민, 북구ok, 하노이 안 가는 데가 없지. 주요 도시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도 경쟁력 있는, 그래서 좀 더 한국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또 너무 먼 곳을 비행편으로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을 가면 항공편도 많이 비싸지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도 좀 지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냥 1시간 정도 거리 있는 데를 가면은 살짝 여행하는 또 비행기를 타서 기내식을 또 먹어줘야 살짝 내가 여행하는 기분이 나는데 기내식이 안 나와. 한두 시간짜리 타면은. 근데 한국에서 이건 꼭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도 마찬가지인데 4-5시간 딱 그 정도가 기내식도 한번 먹고 좀 여행하는 기분도 내고 비행기에서 몸 찌뿌둥한데 싶을 때 딱 내려주는. 영화도 몇 편 보고 영화도 보고 저가 항공이 많이 풀리면서 항공료는 근데 막 저렴해. 진짜 막 싸게 잘 잡으면 왕복으로 30만 원 오고 하시더라고요. 10만 원 이하짜리도 있더라고. 제가 예전에 진짜 현타가 왔던 게 여기서 제가 호치민에서 하노이 잠깐 급하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왕복해서 3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노이 여행 오는 분이 20몇만 원으로 왕복 타고 한국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뭐지 나는 왜 같은 베트남에 있는데도 더 비싸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비행편이 발달한 거. 이것도 내가 여행지를 선정할 때 틀림없이 조금 더 여기를 가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스어다.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고 막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비쌀 리가 없거든요. 좀 뭔가 가격 따위 보지 않고 시키는 이 마음 뭔지 아시죠? 얼마일 것 같아? 나 한 2만 동? 나도 그 정도. 1,000원 정도? 얘네들 막 5만 동. 베트남에 한국인이 살면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데 무조건적인 장점이라기보다 단점의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분리수거 없는 거? 베트남이 한국만큼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아예 분리수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쓰레기 버리는 거 보면 쓰레기 칸이 하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버리지만 버릴 때 약간 죄책감이 들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물 따로 해보고 캔 모으고 하니까 아 내가 엄청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였구나. 베트남도 시간이 지나면서 뛰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단점이자 조금 편리한 점인 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여기 카페를 들어오면서도 또 느낀 건데 베트남 분들이 한국인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이고 우호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박항서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축구팀에서 활약을 해주시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그런 축구 스타들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편이고 아이돌들 글로벌 위상을 떨치고 있는 아이돌들도 있고 영화, 드라마, K-푸드, 한국 음식도 되게 유명해지면서 저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수혜를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아마 꼭 베트남이 아니라도 다른 나라를 가보신 분들도 한국인들에게 우호적으로 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사실 이유는 더 있겠죠? 장점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또 한국인으로서 베트남에 살면 불편한 단점도 당연히 있기는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장단점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한국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 거고 저희는 그냥 베트남의 장점을 보고 살고 장점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살기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채널 보시는 분들도 다 저희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 아니에요. 다 베트남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서 틀림없이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나 베트남에 오셨을 때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내가 베트남에서 또 누리는 장점들도 있으니까 좋은 부분들만 많이 좀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저는 해외를 돌아다니는 한국인이라면 여행자건 장기 체류자건 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다 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건 간에 그 나라 현지 사람을 만날 때 행동이나 태도, 언행을 좀 더 조심해야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미친 영향으로 그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아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인식을 주냐, 뭐 나쁜 인식을 주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나에게 달려있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최소한 그래도 받는 게 있는 만큼은 그러니까 누리는 게 있는 만큼은 또 더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내용 어떠셨는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시면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진짜 한 잔에 이만동이 맞았습니다. 까만